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2월 21일이고요. 오늘은 왜 요즘 들어서 오뽀가 갑자기 또 상승을 외치느냐, 왜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에 다 가까워졌다고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코인판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아주 바닥을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큰 상승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바닥에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던 뉴스들이 있어요. 그 뉴스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바로 채굴 업장들이 망해간다는 뉴스와 소식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오늘 어저께 올라온 뉴스네요. 채굴업체 그리니지 NIDIG와 부채 구조 조정 합의하기 위해서 채굴기를 매각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여전히 파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7,470만 달러의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 채굴기를 매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실까요? 비트팜스, 나스닥 상장 기업인 채굴업체 비트팜스가 케벡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360만 달러에 매각했다. 케벡 대중교통 서비스 기업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비트팜스 역시도 현재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채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부동산 자산을 팔고 있죠. 나스닥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르고에게 블록체인 상장 폐지 경고를 하였다. 네, 아르고 블록체인 역시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죠. 이 코인 역시도 계속해서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12일 전까지 1달러를 복구하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상폐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를 받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기를 팔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산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네,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채굴 업체가 바로 채굴 업체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곳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포지션,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채굴 업체는 앞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채굴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차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거든요. 근데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지금 시장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을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서 쌀을 사다 먹는 게 더 싼 겁니다. 그러면은 쌀 농사를 누가 질까요? 쌀 농사를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채굴하는 업체들 바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1년 정도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농부들이 참고 기다려서 다시 쌀 농사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쌀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선 더 이상 쌀 농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거고,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비트코인은 망합니다. 비트코인을 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개미들일까요?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못 버티는 개미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개미들이 아니라 고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모아놓고 수익을 크게 봤던 이 크립토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가 이 시장을 운전하고 있고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적정한 때가 되면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채굴 업체들이 현재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 예, 테라울프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환 목적으로 1,000만 달러를
조달하고 또 심지어 오히려 공격적으로 채굴기를 몇 대 8,200대도 추가해서 매수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나일 같은 경우도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기를 1140대를 구매 예약을 합니다. 남들이 다 죽겠다 죽겠다 할 때 어떤 채굴업체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도 채굴기를 몇 대나 3,900대나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힘들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던 이 비트판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팔거나 채굴기를 판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을 판매를 하잖아요. 부동산 자산. 예.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채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욕을 먹던 게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비트코인 중 채굴장들의 50% 이상은요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암호화폐를 돌린다고 해서 채굴기를 돌린다고 해서 공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폐수가 나온다거나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잭 도시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 창업자죠. 잭 도시도 뭐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이 채굴을 할 때 뭐를 사용한다? 아프리카 수력 발전 에너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채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허트 에이데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11월 달에 비트코인 매도 안 했다. 우리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분명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내가 지금 채굴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는 게 나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 시장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업체들이 뭐가 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해서 채굴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채굴 단가는 더 비싸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채굴업차 이제 다 끝났어. 아르고고 뭐고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시장은 파이야. 빨리 현금화 시켜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야, 채굴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절대 이 시장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들은 결국에 이 시장을 살려낼 거야. 그리고 항상 그동안 바닥자리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 이 얘기야. 그래서 채굴장들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가 진짜 찐바닥이야. 이때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 힘든 시장 한번 잘 이겨내 보시고 버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